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주에 또 경제 관련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고용 지표가 시장의 임팩트가 가장 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시장 지표들을 이제 요약을 잠깐 해보면요. 우선은 이제 제조와 서비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상반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제조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 경계인 이제 50 미만의 수치가 계속 찍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초반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한 그런 수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비스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제조와 서비스가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라는 좀 그런 식의 논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8월 조츠인데 이게 이제 잡 오프닝 데이터고요. 그게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 혹은 이제 지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또 한번 했었는데 이 구인 데이터가 탑을 찍고 지금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한 2, 30% 정도 하락을 했고 이번 달에는 잠깐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추세로 보면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떨어질 때도 한 번에 계속 뭐 수직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어떤 달에는 조금 높게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보여줍니다. 뭐 굳이 한번 뭐 예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쪽에 특히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P라는 이제 민간 고용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는 곳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17만 7천 대 16만이 나왔고, 근데 이제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비농업 고용지수, 이제 non-farm payroll이라고 하죠. 이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임팩이 있었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예상치보다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치, 거의 이제 정확히 두 배 되는 수치네요. 그리고 이제 전월 데이터를 봐도 거의 50% 정도가 증가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소프트 랜딩의 이제 내러티브가 또 강력하게 한번 불을 뿜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도 9월이랑 전년 대비 모두 약간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락한 그런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전반적으로 헤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보면 의심적인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죠. 고용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처음에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이게 파월이 이거 보고 거 봐라 고용 시장 아직 튼튼하다 아직 금리 내릴 때 아니다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 강력하게 또 작용을 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한 하루였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인플레와 노동시장 두 개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연준의 입장에선. 근데 이제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계속해서 좀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특히 이 렌트 데이터가 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데 이 렌트 데이터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지금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CPI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 제가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높은 유가가 당장에는 인플레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 억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추세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연준은 계속해서 뭐 인플레의 위험성 그리고 고용시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higher for longer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인플레라는 지금 중요한 한 축이 거의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고용시장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연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강세로 나온 거를 보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익스큐즈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노동시장 정말 튼튼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이 수면 아래에서는 이제 좀 균열이 발생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발표된 거는 non-farm payroll,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 establishment 조사에 속하는데요. 근데 이제 establishment survey 말고 이제 가계조사, 그러니까 household survey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조사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지금 그 두 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 조사를 했을 때는 33만이 넘는 아주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가계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8만 6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갭이 엄청나게 큰데 보통 이제 시장이 턴을 하는 그런 과도기에는 이 가계조사가 이제 좀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조사가 아무래도 가중치를 좀 더 줘야 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오케이, 33만 뭐 6천이라는 고용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고용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풀타임이랑 파타임을 비교를 했을 때는, 파타임의 고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풀타임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고용 시장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잡러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파타임을 여러 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로는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잡을 여러 개 떼어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집계를 하게 되면은 그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만 6천이라는 숫자의 세부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33만 6천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정부, 퍼블릭 섹터와 그 다음에 서비스, 리저, 호스피탈리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잡들은 고용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템프라고 하죠. 이제 파타임이나 임시 계약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이나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고용의 질로 보면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노동시장이 이제 33만 6천이라는 숫자가 딱 찍히니까 와 고용시장이 강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이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뜯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즈널리티 팩터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비스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레스토랑, 바 이런 데서 이제 보통 좀 하이어링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연말로 가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헐리데이들이 굉장히 많죠. 뭐 할로윈부터 시작해서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특히 이제 할로윈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아마 소비로 치면은 땡스기빙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로 따졌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좀 다가오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고용 수치가 이렇게 튄 게 지속성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쭉 보시면은 일단은 렌트 가격 이제 CPI죠. 이 CPI를 보게 되면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는 게 지금 렌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OE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CPI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큽니다. 근데 지금 전년 대비 변화로 보게 되면은 이 주황색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해서 8월에는 이제
2022년 8월과 비교했을 때 0.3% 상승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수치가. 특히 이제 asking rent, 그러니까 집주인이 요구하는 렌트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그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하우징 마켓을 보면은 계속해서 서플라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를 들면 뭐 뉴욕 같은 데서는 이제 불법으로 이미 확정이 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 피크를 찍은 게 작년 봄,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CPI에는 탑을 찍은 게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이 지금 한 7.8% 정도 나오는데 이게 1년 뒤에 갔을 때는 훨씬 낮아질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CPI가 당연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계조사, 사업체조사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맨 오른쪽에 지금 9월 데이터를 보면은 이 페이롤 임플로이먼트가 사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홀드 임플로이먼트, 이제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우스홀드랑 이제 페이롤이랑 조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우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잡을 몇 개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로 헤드 카운트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 이제 페이롤 같은 경우에는 그 짭이 몇 개냐를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잡 카운트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잡러나 파타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두 개가 갭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BLS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 지금 엔잡러 파트타임이 실제로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5월부터 지금 9월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비교해서도 많이 늘어났죠. 거의 뭐 한 5%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엔잡러들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의 숫자가 뭐 좀 튀긴 했지만 고용의 질로 봤을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지금 넉넉하지 않다, 빡빡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비전.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헤드라인 숫자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향 조정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23년에는 이제 100% 확률로 일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뭐 이번에는 상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고용 그 숫자가 높지 않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일단은 고용 헤드라인 숫자가 우선 메인 매스컴으로 쫙 발표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보고 고용시장 튼튼하다. 연준도 고용시장 튼튼하다. 그래서 금리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이게 지금 그걸 가지고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단계인데 하지만 이제 수면 아래에서 보면 계속해서 나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노동시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 이제 노동시장 고용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제 항상 그 맨 마지막에 튀는 이제 사이클 후반부, 최후반부에 나타나는 변화가 이제 나오는 그런 수치거든요. 근데 이 노동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연준이 노동시장을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당연히 자산시장의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이 사이클, 예를 들면 이제 경기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좋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그거를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동시장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 랜딩 내러티브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지게 되면 리세션은 더 이상 없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는 식의 논리를 이제 펼치는 거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죠. 그러니까 내가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노동시장에서 일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나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지금 상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누가 먼저 그러면은 이제 굴복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그러면은 유지를 하게 되거나 뭐 소폭 여기서 뭐 올라갈 수도 있죠. 다음 달에 또 인제 미팅이 있기 때문에 뭐 0.25% 정도 더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인제 시퀀스가 일어나냐면 이 리파이낸싱 이제 기업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제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제가 고정금리로 뭐 30 년을 해 놨다, 부동산 집을 사는데. 그러면 제가 뭐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치만 인제 실제로 제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때 그때가 인제 정말로 무서운 건데 많은 수의 기업들이 특히 인제 우량주라고 하는 그런 뭐 뱅 스탁들이나 이런 애들은 거의 다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 낮은 금리에 락인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 리파이낸싱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2024 년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효과가 실제로 인제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는 2024 년부터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실적을 메꾸기 위해서 인제 레이오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제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인제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인제 주식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인제 "레이오프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인제 모기지 물론 지금 현재 수준만으로도 이 딜링퀀시가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지갑들이 계속 얇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고정금리로 있는 홈오너들조차도 계속해서 치솟는 이 비용 다른 부대 비용들 뭐 메인테넌스 비라든지 HOA라든지 뭐 기타 부대 비용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제 해고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파산, 불이행 이런 인제 foreclosure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인제 부동산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인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인제 시퀀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노동 시장을 아무래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 인제 리세션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인제 노동 시장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헤드라인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인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인제 체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제 오늘은 그 헤드라인 숫자 발표된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